지금이 소정의 안녕하세요. 마보성 FM 장남선입니다. 여기 함께 나오신 지금이 소정의 DJ분들 신분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인사 나눠주실래요? 어렵다. 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온 김세기입니다. 그게 신분이야. 네, 안녕하세요. 조동희입니다. 신분을 드러내라니까요. 아니, 역할 같은 거 하나 힘내라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름만 봐도 신분이 드러나죠. 이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웃음 체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하경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기자 같나요? 윤명옥입니다. 신분 다 드러나나요? 다 드러났어요. 그냥 이름만 드러냈나요? 네. 꼭지네 뭐 났어요? 또 딸났어요. 그래서 꼭지 엄마는 울고 천국밥도 안 먹고 꼭지 아빠는 술 마시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엊그제 들은 것 같은데 그 집 딸 5이 자기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 집 정말로 호강에 끈달고 산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마 웃으실 겁니다. 이해가 가시네. 네, 요즘엔 뱃속에서부터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성별을 알고 낳기 때문에 막상 출산한 날은 성별에 대해 신기하지도 않고 또한 딸을 낳은 집에서 살림 미천에 비행기 탄다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가 대접받는 시대에 태어난 딸들은 참 복이 많은 거죠. 예전에 아들 선호 사상일 때 태어난 우리 여자들은 쓸데없는 가시나라고 천덕꾸러기로 자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를 아시나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진짜 신나게 수다 한번 떨어볼까요? 네. 스트레스 해소도 할 겸. 오늘은 최진사 댁 셋째 딸 이은아 씨가 부릅니다. 너는 마을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나 셋째 딸입니다. 아따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났어 먹새도 얼굴 한번 밤새도 얼굴 한번 못 봤다고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랑 너 죽쳐라고 아랫마을 사는 친구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영체 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사윗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뛰어갔더니만 먹새란 놈이 불을 들이며 엉금엉기면서 아침 일찍 최진사 댁에 우르르르 얘기도 꺼내기 전 볼기만 맞았다고 그 아침 엄마는 대문을 잠그고 뛰어 들어가 네. 셋째 딸은 무조건 다 예쁘다는데 왜 예쁠까요? 제가 셋째 딸인데. 어머나. 예쁜가요? 그래서 예쁘군요. 예쁜지 안 예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랄 때 너무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아, 예뻐도 받았군요.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성차별할 때는 아들만 선호 사상이라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 예뻐도 안 예뻐도 나중에는 예쁜쟁이라고 해가지고 제 별명이 예쁜쟁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제 가슴에 이미 어렸을 때 상처. 성 때문에 받은 상처 그게 내 한으로 맺혔다고 그러면 좀 너무 심하다는 일보라도 한이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딸 나면 나는 그렇게 안 키울 거야. 그래갖고 딸을 진짜 잘 키웠어요. 딸을 더 유하면서 키웠어요. 내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아들 선호 사상인데 태어나서 저는 뭐 형제만 있어갖고요. 잘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자. 근데 큰 아들을 더 선호했죠 어머니가. 예, 원래 그 장남이라고. 아들도 보면은 큰 아들을 더 선호하고 그렇죠. 뭐 반찬도 큰 아들에 맞춰서 만들고 아버지도 더 뭐 보호를 받아야 될 아버지도 반찬보다도 큰 아들이 입맛에 맞는 오. 반찬으로. 맞아. 예. 그러면 저는 이 나이에 생각해보면 그래도 뭐 차별 안 받았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되네요. 저는 저 엄마가 앉아 그 시대 때 공부를 하고 싶었대요. 저희 친정 엄마가. 근데 오빠들은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는데 엄마는 딸이라고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켰대요. 네. 그래서 엄마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갖고 대구 앉아 경산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대구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대구에 도망을 갔대요. 고모집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싶어서. 와, 엄마 그래, 똑똑하시다. 아버지가 그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우리 어릴 때 별로 저는 그거를 모르고 딸이라도 시집 잘 보내서 잘 살게 하려면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해서 별로 그런 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저는 성차별이 별로 그러니까 없었어요. 이미 엄마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는 안 물린 거야. 예, 오히려 예. 더 호황을 받은 거죠. 예, 맞아. 네. 그러니까 있죠. 오빠 둘 놔두고 저 엄마가 치맛바람 날렸다고요. 아. 왜 우리 그때는 국민학교 때 치맛바람 있었잖아요. 네. 엄마가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때를 잘 타고 나셨네. 제가 이제 큰 딸인데 우리 오빠 둘 있고 큰 딸인데 오빠가 엄마가 있으니까. 어릴 때 치맛바람 학교 자주 오신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성차별은 안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대접 받으셨네. 예. 선생님은.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우리 딸 5세 아들 하나예요. 바로 위에 오빠가 아들 하나고. 그래도 그 시대도 우리는 아버지한테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 다 이쁘게 키웠어요. 성차별 이런 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유한 집에서는 별로 그렇게 잘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집에서 그렇겠죠. 이제 조금 뭐가 있으면 아들 생각하고 딸은 무시하고 소홀하게 대하고 그래서 서름을 받은 것 같지. 부잣집에서는 넉넉한데 뭐 그렇게 서름 줄 일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고 밥이나 겨 먹고 살았죠. 밥 먹을 게 부자야. 밥 먹고 살면 잘 살았어요. 우리는 밥을 못 먹고 이따 내가 얘기할게. 시골이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어디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래. 그게 더 심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딸이 많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 딸이 지금 딸 너인데 4명인데 어렸을 때는 6명이었어요. 내 밑에 바로 딸 쌍둥이가 났는데 이제 어렸을 때 죽었는데 할머니한테 엄마는 부모님한테는 별로 그거를 별로 못 느꼈는데 고생만 많으셨지. 근데 할머니한테 엄청 딸났다고. 딸에 대해서 쓰잘데기 없는 딸들만 많아가지고 이렇다고. 왜냐면 이제 없이 살았으니까 이제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은 그때 이제 그 당시 전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집이 없으니까 일단 전세 집을 얻어야 되는데 아들 딸들이 많아다고 애기들이 많다고 집을 안 줄라 그래요. 이해가 일단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가 막 이제 그때 그러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딸만 무르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엄마를 좀 공격하는 말투죠. 그러니까 딸만 많이 나가지고 아들도 못 낳았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집도 못 얻고 고생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저도 그 딸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아까 뭐 한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접을 그래도 저는 큰 딸이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사춘기 때 그걸 느꼈어요. 내가 시집가서 딸을 낳은가 봐라. 딸 안 난다 그랬어요. 말이 씨가 돼가지고 딸을 못 낳았어요. 근데 저는 있죠. 딸 놓겠다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시간 내가 거기 목매달 지금. 아우 진짜 그래가지고 아들만 놓겠다고 했는데 딸을 둘이나 낳는. 그래서 이게 서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한참 사춘기 때였어요. 할머니가 막 그렇게 연세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어린 마음에. 왜냐면 내가 그때 열 몇 살 때인데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막 그럴 때도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할머니하고 이랬어요. 보니까 가정사가 다 나오네. 할머니하고 나하고는 따로 집을 얻어서 식구는 또 따로 살고 따로 집을 얻어서 사는데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도 그때도 할머니가 어른들은 불 켜놓으면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불 거라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가끔 막 나와가지고 밖에 막 그 주인집 불 켜져 있는데 이렇게 그런데 와서 이렇게 비치고 공부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는 시집가서 딸을 안 낳아야겠다. 딸을 이렇게 대접을 못 받으면 내가 딸을 낳아서 뭐해. 그랬는데 지금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딸이 대접받고 딸이 더 좋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딸이 더 예쁘고.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 그런 얘기를 많이 당했죠. 아들을 못 낳았다고.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그래도 첫째 딸 낳은 거는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둘째 딸 낳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 돌잔치도 안 오셨죠. 어머. 그러니까 저희는 옛날부터 여자는 그 아들을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고 맞아요. 해서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못 낳았을 때 그럴 경우에는 칠거지약으로 안 쫓겨나려면 첩을 봐야만 그럼, 했어요. 장마누라. 그래서 참아야지. 첩을 질투하면은 또 그것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만큼 좀 박대를 홀대를 받으면서 여자가 무슨 뭐 기계예요?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왜 꼭 아들을 낳아야만 되냐고. 그러니까 어느 시어머니는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라. 그래가지고 딸을 막 7, 8, 9명까지 낳는 집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농경 시대라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 하여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배를 시절은 누리는 거지. 아들 배 때문에. 선호 사상이 있었죠. 제 아들 선호. 친구 중에도 그러니까 여자 초등학교 동창인데 걔네 집은 딸만 7. 딸만 7만 주르르 계속 아들 낳으려고 낳고 했는데 7 결국은 못 낳고 예. 뭐 그런 저희 때는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도 그런 이제 생각이 좀 있으신 거죠. 지금 80 중반 정도 되시니까 어머니가 아들 이제 장남이고 또 아버님은 또 혼자서 이북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더 그렇지. 이제 뭐 제사도 차례를 제사는 안 지내고 이제 다 놓고 오셔 언제 돌아가셨으면 그러니까 차례만 지냈는데 당신이 지내니까 아들에 대한 게 더 좀 더 예,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했는데 뭐 지금은 보면 집집마다 그 칠공주 집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옛날에는 칠공주가 아주 옛날에는 많았어요. 칠공주가 딸을 정말 7이나 많았어요. 낳고 마지막에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낳으면 성공했다 그러고. 아니요, 내 친구는 네. 그 집은 8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팔공주인데 팔도로 하나씩 시집 보내면 되겠다고 그래서. 근데 그런 집이 잘 살던데요. 잘 살지. 근데 그 집이 예. 아니 좀 그래도 잘 살았어요. 예, 잘 살더라고. 딸들이 시집 가서 다 잘 살더라고. 딸 많은 집이. 그런데 하나 있는 문제는 딸보다는. 딸은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비가 비싸니까 아들은 논 팔고 소 팔고 서울까지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딸은 쓰잘데기 없는 딸 뭘 공부까지 시키냐고. 딸은 그냥 시집 보내면 내가 그냥 입 하나라도 덜게 그냥 얼른 시집 보내서 그냥 응? 보내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죠? 아들 중에도 장남. 그랬더니 그 시절에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홀대받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 공부시키려고 딸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딸은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방직 공장으로 서울에 있는 차장 버스 차장 많이 안내양으로 들었던 일이네. 가서 돈 벌어가지고 집에 붙이는 거예요. 생활비. 딸들은 또 효심이 애들이 여리고 마음이 착하니까 효심이 있잖아요. 붙여. 그럼 그 돈 받아가지고 오빠 공부시키는 거야. 이 반대로. 그런데 그 오빠가 대학 공부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동생들 돌봤나요? 안 받죠. 안 돌봤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그런 가족애 같은 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아 저도 돈 벌어가지고 이제 첫발령 제주도로 나가지고 봉급 타면은 집에 보냈죠. 보냈죠. 막둥이가 아들 하나 나가지고 막둥이 그 하나 아들 공부시키라고. 아들 공부시키라고. 그 아들이 지금도 근데 속을 썩이고 아들이 더 속을 썩여요. 지금까지 45인데 장가도 안 가고 엄마 속을 썩이고 걱정시키고 그러고 있답니다. 저 어릴 때는 저 뭐 과외시키고 시킬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엄마가 자기 동생들 남동생 3명 그러니까 저희 삼촌이죠. 3명을 시골에서 서울에 와서 우리 집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완전히 대학생이 5명이 있었어요. 고모 아들들하고. 그래서 5명 남자들이 공부를 우리 집에서 대학을 다녔다니까요. 그만큼 남자는 중요했어요. 맞아요. 내 딸을 공부 안 시켜도 되는데 동생들, 삼촌들, 이 맞아요. 사촌들까지 우리 공부를 엄마도 우리 집에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쌀 하면은 이 집 떡하냐고 우리는 매일 떡을 해. 떡쌀을 맨날 씻어가지고 밥을 장정들을 먹여 살렸어요. 아들이 그런데- 행복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들만 이런데 그 아들들도 그 당하는 착한 아들들도 심적 고통이 엄청 세요. 부담이 많이 그러긴 돼요. 하죠. 장남들도 서로 안 좋은 뭐 이렇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한 곳에 이렇게 치우쳐서 사랑을 주는 네. 것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들이나 딸이나 서로 안 좋은 장남 교육법이야, 저도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돈 이런 걸 좀 이렇게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했거든. 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좀 길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맨날 야 뭐 신경 쓰지 마 공부만 해 공부만 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필요하고 다 해야 되는 거를 그걸 모르고 근데 딸들은 그게 아니고 어떤 고통을 자꾸 당하니까 그거를 극복하려는 게 있는데 아들들은 극복할 필요가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어렵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열심히 맞아요. 뭐 개천에서 욕나고. 형설지고 뭐 개천에서 욕나고 뭐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래요. 저는요 그만큼 어제 저녁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고 보자 내가 배워야지 그런 생각으로 저도 공부시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면 몰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쟤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밥이나 시켜 먹자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도서실 그때도 독서실이 있었어요. 친구하고 독서실에 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독서실에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잤어요. 라면 먹고 그러면서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죠. 그러니까 공부를 시킨 건데 아무튼 그래도 그 이후에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나는 너 공부시켰다. 그렇죠. 예. 다른 엄마들은 공부 안 시켰는데 나 그래도 대학 시킨 엄마다. 막 이러면서 내 나라. 등록금은 다 되셨으니까 등록금이 그때 교대는 쌌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등록금밖에 안 됐어요. 맞아. 그 당시에 국립이라서. 예. 그러니까 시켰으면서도 그래도 나 대학 공부 시켰다 너 막 이러면서 얼마나 큰 소리 그러니까 치시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하셨네. 예,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간 여자들은 그만큼 서름을 받았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 세요. 맞아요.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러면서 참고 이겨내고 견디고 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우리나라 했죠. 만세. 서름을 주고 와 고난을 당해야지 맞아요. 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요. 잡초처럼. 장남들이 그래서 약해요 마음들이. 예, 예. 장남들이 마음이 약하고 동생들 그냥 보면은 대부분의 장남들 그냥 그래 마음이 그래, 뭐, 약하죠. 다 맞아요. 이러잖아요. 제가 원래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이제 고구마를 사놨는데 박스에 조그마한 박스에 샀는데 그게 안 삶아 먹었더니 좀 썩음썩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삶아 가지고 먹으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냄새가 그 어렸을 때 맡은 그 봄 돌아오면 그 씁쓸해한 그 고구마 삶는 그 고구마 냄새. 고구마 삶은 소트에다가 콜을 받고 거의 한 10분 동안을 아이. 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에 김이 올라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만히 그러니까 시심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장면이 싹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울면서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옛날 어떻게 사셨을까? 그 노래처럼 그 물 한 바가지 먹고 나서 엄마가 배 채우시던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불쌍하고 아버지도 불쌍하고 감정이 복받쳐서 남편 옆에 있는데도 펑펑 울었어요. 그러듯이 그 시절을 이제 와서는 이해가 돼요. 그때는 왜 나를 그렇게 아들만 선호하고 나를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가시네라고 했을까. 그래서 서럽게 내가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이 키웠는데 내가 어렸을 때 느낌 받았던 게 그게 내가 느낌이지 부모는 똑같이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정이 내가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갖고 그려놓고 이제 그 솥 속에 있는 고구마 또 먹다가 거기다 놓고 또 한 번 찍고 그걸 시를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길래 막 그걸 쓰려고 그래서 쓴 적이 있는데 너무 그 어렸을 때 생각만 하면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그런 마음. 네. 그거 저는 말로 그렇게- 다 표현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한 것은 그때 너무나 고생하면서 참고 맞아. 이겨내고 그랬던 그 자산들이 60대 70대들이 너무 고생했잖아요. 못 먹고 보릿고개 지나고 이러면서 또 딸이라고 서름 받으면서 크고 네. 이랬던 것 때문에 나라 참고 이겨내는 맞아. 끈질긴 힘, 네. 그 노력 때문에 나라가 빨리 이게 자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 요즘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구 중에 뭐 4분의 1이니 어쩌느냐 하는데 그 사람들을 상담할 때 보면은 다 가족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가족부터 그 치료를 해요. 가족 치료. 그래서 가족 간에 어릴 때 어떻게 자랐나 뭐 아버지한테 학대받으면서 자랐는지 엄마한테 뭐를 잘못해서 맞으면서 살았는지 아버지가 술주정 해가지고 도박을 뭐 했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는 딸이라고 너무 또 박대받으면서 살아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가족 치료를 하게 되는데 범죄자들도 보면 대부분이 어릴 때 맞아. 크고 가정환경이야. 자라면서 가족 중에서 상처를 받아서 맞아요. 비틀린 그런 성격을 갖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이 되려면 우선 가족부터 좀 건강해져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편하게만 자라서 옛날처럼 이기고 견디고 저축하고 안 먹고 막 응? 자식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고 그런 게 요즘은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더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대를 이어서 좀 더 배를 허리띠 졸라매고 좀 더 노력해야 다른 나라 이겨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옳습니다. 경제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요새 태어난 따님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맞아요.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죠? 예. 차별이 없잖아요. 네. 지금 딸 더 좋아하잖아요. 딸이 더 딸 좋아요. 좋아요. 저도 부러워 죽겠어요. 딸이 아닌데. 없거든요. 저는 아들이 있었으면은 저는 지금 딸이 없는데 처음부터 저는 딸 놓고 싶었거든요. 우리 영감이 지금 나이가 80인데 그 사람 첫 애부터 딸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제가 첫째도 아들 낳고 둘째도 아들 낳거든. 둘째 아들 낳을 때 병원에서 낳았는데 딱 아들이라니까 병원 또 안 온 거 있죠. 안 온대요. 거기 아들 가네. 낳았다고. 진심이셨구나. 예, 진짜 딸을 진짜요? 원하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왜냐면 이상하죠? 그 나이 보통 그 정도 나이면 아닌데. 그래갖고 저는 지금도 딸이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건 자기 잘못이지.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갖다가 그렇게 네. 딸이 없다고 네. 지금까지도 아들이 지금 60이 다 이제 좀 있으면 60인데 아들이 없다고 딸이 어머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하나 데려다 키워요. 아니면 양딸 하나 만들던지 뭐 이렇게 딸 없다고 그 아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냐고 계속 듣기 싫다고 그 얘기. 근데요. 조카 없어요, 조카? 아니 저희 아버님 저기 이북에서 오셔갖고 혼자니까 근데 우리나라 혈연사에 이 핏줄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네. 서운하기는 하던데요, 뭐.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와서 그러니까 누가 살긋하게 얘기해주고 자식들이 근데 아들들이 너무 부러워요. 네, 아들들이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엔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저는 뭐 밖에 나가도 밖에서 잠을 자고 들어와도 전화도 안 했거든요. 그때도. 근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왜 전화를 안 하냐. 맞아. 그러니까 너무 아버님이 그게 고통스러워 갖고 맨날 이제 아버님만 볶는 거죠. 왜 제가 결혼하더니 전화도 안 해.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도 전화를 안 했는데 하더니. 그래서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래서 야 너 좀 회사 끝나고 좀 들려라. 커피숍에서 좀 얘기할 게 있다. 엄마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그러더니 아버님이 사정을 하더니 야 좀 전화도 좀 해주고 좀 자주 와라. 그럼 아버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거는 낫네 그래도.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매주 가요. 집사람 우리는 집 청소도 못 하고 그랬는데도 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계속. 매일 뭐 얘기하고 이랬던 아들이 뺏겼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고 뭐 뺏겼. 우리는 아들만 둘인데 제 동생은 딸만 둘이거든요. 예. 딸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러워가지고 나는 작년에 생일 때도 아무도 안 챙겨줬어. 세 남자가 이게 다 각각 다르게 있어요. 서울에 있고 큰 놈, 작은 놈 호주 있고 남편은 시골에 있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가출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매들이 챙겨줬어요. 그 얘기 막 조카들이랑. 그런데 걔네들은 하는 것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네. 제가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도 챙겨주고 다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그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 시대 때는 있죠. 지금 이제 며느리들 보잖아요. 저는 며느님이다고요. 며느님이죠. 아 우리 친구도 그래요. 맨날 그래요. 맨날 며느님 언제 끝나요? 이래요. 그럼 그러죠. 아들은 목매달이라니까. 그래서 너무 무심해 아들은. 그죠. 네. 아니, 저는 딸들이거든요. 아우, 근데 부러워. 딸들은 그냥 애교 부려가서 부러워. 뺏어가요, 뺏어가.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은 그렇진 않아요. 아이고, 오히려 며느리는 의무적으로라도 네. 예, 그런 거는 예, 의무적으로라도 챙기려고 그러고 딸들보다 며느리가 지가 조금 더 하려고 들고 용돈이라도 좀 더 주려고 들고 아, 아들은 그래요? 그러거든요. 이번 겨울에 또 며느리 아들하고 빨리 며느리 착하네. 춥다고 날씨 춥다고 며느리 빨리 남쪽 가야지. 따뜻한 남쪽 나라 우리 베트남 리조트에 가서 3박 4일 가서 거기 수영도 하면서 즐기고 왔다는 거.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네. 친구가 거기 이제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형이나 뭐 자기 보면 어머니를 그렇게 뭐 말은 안 해도 가서 뭐 이렇게 챙겨주고 뭐 다 어머니를 챙긴대요. 병원도 다 아들들이 모시고 가고. 근데 누나가 와서 뭐만 하면은 이놈의 아들들이 다 필요가 없다느니 그래갖고 한번 엄마하고 대판 이 친구가 엄마는 형이 그렇게 엄마를 생각해주고 어머니를 생각해주고 그러는데 누나가 한번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금세 그냥 누나 편을 드냐고 엄마한테 와서 뭐 했냐고 뭐 된장 담아놓은 거 가져가고 고추장 가져가고 다 이런 것만 하는데 뭘 무슨 딸이 뭐냐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니까요. 딸들은 그냥 와서 막 애교 떨면서 엄마 뭐 이거 뭐 어떻게 냐 아니 뭐 이러면은 아니 그래 가져가 그리고 자꾸 주게 돼요. 엄마 이번에 우리의 뭐 책 이게 새로운 게 나왔다는데 응? 엄마 아유 엄마 사줄까? 이러면은 아이 그래 사줄게. 아이 돈 보낼게 사. 이렇게 되는데 며느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때 되면 더 챙기려고 도리를 들고 지키는. 말을 애교를 안 부리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 생일 때라든가 이런 그런 때만 제가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는 의무적으로라도 뭔가 좀 더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쁘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이런 마음을 나누고 엄마하고 딸은 마음을 나누잖아요. 네, 마음을. 일단 우리가 며느님은 물론 그쪽에도 친정엄마한테 가면 그러겠지만은 저는 불만은 없어요. 그래도 며느님한테 불만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조심스럽더라고요. 혹시 쟤한테 상처를 줬어. 아이 시애미가 저렇다 이럴까봐 저는 애들 결혼시키기 전에 두 아들한테 안 치놨고 그랬어요. 나는 절대 이거 결혼하면 며느님한테 며느리들한테 나는 절대 말을 안 하리라. 엄마는 그거는 천 없어도 지킬 거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이라면 이렇다 하면 이래도 좋다. 저라면 저래도 좋다. 저는 다 받아주리라. 그렇지만 너는 잘못하면 내가 말을 하고 하지만 그러거든. 그래서 이날까지 한 12년 됐는데 우리 며느리하고 저하고는 그게 없어요. 항상 나도 예의를 지키게 됐더라고.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끝도 됐네. 갓도 없는데 여기서 중단시켜야 되겠네. 네, 세상이 진짜 이렇게 달라질 줄 알았으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만 있었더라면 또 오늘날 이렇게 되새김질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돌이킬 수 없는 세월, 또 자식들에게는 차별 두지 말고 편애도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네, 우리도 이제 물러갈까 합니다. 네. 여러분, 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